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국회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과방인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국회 과방위가 정말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과방위원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네, 나름 고생도 고생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한 진일보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이제 언론 장악에 대한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은 파리 올림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방송이 또 어떻게 되느냐, 방통위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마이TV 또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오마이TV에 제가 스튜디오에 온 건 3번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시군요. 그거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3월 4일 날 인재 영입식 있었던 날 밤에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 때 오마이TV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네? 하고 와서 첫 번째 인터뷰를 오마이TV랑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그 방송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 이제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국회의원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런가요? 그때는 정치인 느낌이 아예 없었죠. 사실은 없었죠.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3월 제가 귀국을 한 게 3월 3일이고 그날이 3월 4일 영입식을 한 날이고 귀국하기 딱 일주일 전에 조국 대표님 이제는 화상 회의로 보고 처음으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은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개원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짧게라도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지금 현재 과방위에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언론뿐만 아니라 ICT, 통신, 그리고 AI, 그다음에 기초과학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아주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론이든 그것이 AI든 그것이 R&D 예산이든 모두 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10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과방위 회의가 잡혀가지고 오후에 좀 시간을 옮겼어요. 네,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어젯밤 9시 넘어서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미루게 됐지만 그래서 좀 더 최신 정보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신 정보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 얘기부터 저희가 해볼게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방송 장악 청문회 이번 주에 1차 청문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레 있습니다. 모레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2차, 3차 청문회까지 있게 된다. 네, 오늘 의결한 것이 2차 그리고 3차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것을 오늘 의결을 급하게 했고 그 청문회를 염에 있어서 증인 신청이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에서는 이제 2분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저 조국혁신당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의결을 했어요. 해서 이제는 의결의 결과는 뭐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그다음에 증인 또한 여당에서 또 추천하시는 분들 또한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죠. 투표할 때는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들의 얘기를 제가 좀 봤더니 아니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 또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1차 청문회 때 이게 이제는 사실은 청문회라는 것이 처음에 한번 열리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언론 장악에 대한 문제점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청문회조차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통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겠죠. 하지만 청문회가 왜 자꾸 열리지라는 그 본연의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청문회를 열면 열수록 문제는 더 나오고
그리고 청문회를 하기 전에 요청을 하는 자료 네.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문회가 열릴 때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증인이 불참석 이유를 또 밝히면서 참석을 안 하고 즉 방통위가 현재 청문회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청문회를 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될 텐데 네. 사실 어제 과천까지 가셔가지고 방통위 사무실 가셨잖아요. 현장 검증이 현장 있었죠. 검증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화면을 봤는데 버스를 타고 뭐 의원들이 가기도 하고 네. 거기 다 쭈루룩 이제 서서 한 번에 들어간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현장 검증까지 국회의원들이 갔다고 하니까 네. 뭔가 국민들 앞에 밝힐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가셔서? 우선은 가서 확인한 것이 있고 네. 알게 된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하지만 원래 목적으로 삼았었으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오히려 처음에 저희가 현장으로 가겠다는 소리는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직접 그렇죠. 가서 그러면은 열람이라도 하자 혹은 현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들어보자. 굉장히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리 통보도 하고 네.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단 하나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요청했던 자료나 아니면은 열람에 대해서는 모두 다 네. 거부를 했고요. 음,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네. 얻은 확인된 게 것은 있습니까? 확인됐다라기보다는 방통위가 지금 어떤 자세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대하고 있구나. 네. 이것은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청문회라는 절차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청문회에서 이 현장 검증을 포함을 해서 청문회에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들 또한 존재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증인 참석을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료 제출을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네. 사실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응해야 하는데 지금 방통위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그야말로 나몰라라. 그냥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자세가 어제 극명하게 드러났고 혹시 자료 화면에 네. 김태규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자료가 영상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네. 그게 영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네. 아마 안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인터넷- 온마이 예, TV는 인터넷 못 매체라고. 들어가셨고 네 군데 국회 TV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출입이 군데 안 네. 돼가지고 아마 저희가 영상이 없는데 네, 지금 향후에 저희가 국회 네. TV에서 받아서 혹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보도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언행 이게 과연 맞는 모습이냐 직접 보셨잖아요. 네, 언행뿐만 아니라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오전에 국무회의를 다녀온다고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는 또 점심 먹고 있으니까 오후쯤 2시쯤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요?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먼저 미리 고지한 네. 현장 검증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할 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자마자 저희가 배치된 곳이 굉장히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 책상하고 의자들을 막 이렇게 짜집기로 배치를 하고 네? 마이크 같은 경우는 물론 방송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예. 사용을 해야 사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크도 핸드마이크 막 뒤에서 돌려가면서 쓰고 한 사람이 손 들면 막 뛰어와서 주시고 이런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현장 검증을 갔을 때 뭔가 엄청난 저는 의전하고 제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네. 것들을 기대를 하진 않았으나 소위 말하는 현장 검증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현장 검증을 맞이하는 네. 자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세라기보다는 준비? 현장 검증이 효율적으로 네.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팅. 여기까지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전혀 안 됐었고 그것은 나중에 김태규 현재 그 직무대행께서 오셔서 하는 말을 이제 실언을 조금 하신 것 같고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젠 방통위 직원분들께서 실언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위원장 직무대행이 시켰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 대기를 시켜라라고 시켰다라고 들었고 나중에서야 이제는 회의실 네. 제대로 회의를 하는 회의실에 대해서 다른 분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에 뭐 마이크가 5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방통위에서. 아 근데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5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회의실에 많은 안 사람들이 갈 수가 잡았다. 없다. 근데 이제 사진에 찍힌 것만 해도 8개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예. 국회에서 이제는 이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 미리 고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리스트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리스트를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당신들이 못 내놓겠으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아니면 열람이라도 하게끔 하자라는 목적으로 갔는데 우선 제가 마이크 몇 개 거짓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다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명에 의해서.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 나중에 오시고 난 다음에 회의할 때도 고성이 많이 오갔는데 네. 와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이 회의를 뭐 인정할 수 없고 소리 막 지르시고 갑자기 이석하시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하는 나름대로의 정식적인 절차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네. 이분은 현재 방통위원장 혹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구나. 그럼 도대체 저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예.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방송에 네.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판사 그렇진 출신의 않죠. 권익에 있다가 네, 다시 또 온 네, 모습. 네, 오신 날이 오셔서 네. 이제는 임명된 날, 호선된 날이 7월 31일입니다. 당일날 네. 무려 83명, 80명이 넘는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버려요. 지금은 이제는 피소추인이 된 현 위원장과 함께 네. 그날 와서 방통에 나와가지고 네. 다 처리해 버리죠. 네, 그렇다면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 또한 전혀 없고 그리고 아나무인의 어떤 그 자세, 고압적인 네. 자세 그리고 지금 사실 하루 한 거 가지고 사실 위원장 왜 탄핵했냐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하루 만에 그 많은 일을 해치우는 네. 속전속결 그거는 도대체 백그라운드가 뭘까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는 목적. 네. 그래서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서의 행정기구로서의 모습.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고 공영방송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현 정권의 목적 하나 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위원장 그다음에 네.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위원장 직무대행하는 두 분 모두 목적은 되게 뚜렷했다라는 것이 모두가 우려했듯이 증명이 되고 있네. 라는 것을 하루하루 증명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그 현장 가서 직접 보셨고, 그러니까 뭐 깡패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깡패냐, 네.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네, 나왔다는 게. 언행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저급한 언행을 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깜짝 그래서 놀랐겠네요. 현장에서 보시고. 놀란다기보단 네. 또 뭐 저런 사람도 만나는 것이지. 하지만 저 사람이 그냥 인간 김태규로서가 아니라 네.
방통위의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라는 음.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가서 자료 요구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고요. 우선 자세가 시작부터 방해를 아. 하겠다는 자세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면은 사실 국회에서도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예. 서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트리거를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 거기에 그냥 그걸 수긍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은 그렇게 미적미적 되지 마 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1차 청문회, 그 다음에 오늘 2차 청문회, 3차 청문회까지 미리 의결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 방통위까지 갔다 오시고 저 뭐 또 페이스북 보니까 점심은 또 라면에 김밥으로 그냥 때우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대기하시고 기다리고. 그 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네.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매 순간순간 그럼요, 국민을 위한 그럼요. 법안 생각하고 아니면은 직접 지역에 가서 저는 지역구는 없지만 지역구가 있는 분들은 또 지역에 가서 민생 돌보시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렇게 붙잡혀서 마냥 방통위의 기다리고. 기다리고 방통위에서 하는 모든 방해 공작을 하나 이의 제기를 하면서 막 사진 찍어서 회의실 있지 않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그 말 있잖아요. 미셸 예. 오바마가 얘기를 했었던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로우의 거의 전형을 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자괴감이 드는 요즘 이제 과방위 또 방통위 현실 현안을 그럼에도 보고 불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과방위 야당 의원님들 공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다행인 거는 전투력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더 싸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